오늘 이 이야기는 법조항 몇 개 따지는 영상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왜 내란 재판을 보면서 분노했고 왜 사법부를 더 이상 믿기 어려워졌는지 그 이유를 짚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야기한 건 재판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가 평생 지켜온 법 앞에 평등이 실제로 작동하는 나라를 다시 만들자는 요구입니다. 오시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좀 예,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논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살펴보면 이슈들을 대부분은 이제 지금 사법부에 대한 문제성에 대한 네. 인식이 있고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내란 재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 네네. 그래서 이제 개선이 필요한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위해서 내놓은 그 법안이 지금 적당한 게 맞느냐, 위헌 논란이 불거지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위헌 논란 같은 게 제기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취지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 직위원 재판부, 특히 직위원 재판부 문제겠죠. 직위원 재판부를 비롯한 이 내란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이나 이런 게 엄청 클 겁니다.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저렇게 엄중하고 심각한 내란 사건조차 저렇게 엄숙함을 잃고 저렇게 이상하게 재판을 하나. 네. 그리고 저렇게 천천히 그냥 느긋하게 뭐 심각성이라는 거 이런 걸 깨닫지 않고 저렇게 안이하게 대처해도 되나 이런 실망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 법안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도입이 되면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문제 의식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그 부분 충분히 그 의미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 법사위라던가 일부 이런 그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추진하는 분들께서는 헌법재판소법까지도 같이 개정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법률적으로 쭉 말씀드리자면은 뭐 한참 동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법을 개정함으로써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손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손을 봐야 된다고 주로 보시는지? 저는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재판부 구성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법규의 전체적인 형식도 이 내란 사건 전체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이번에 보면은 법원이 이렇게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그리고 엄숙한 모습으로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사실은 변호사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아주 중대하고 심각하고 어려운 사건들은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대하고 이런 사건의 특성상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요 사건의 경우에 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해서 그런 이 피해자들이 그 눈물을 빨리 닦아줄 수 있는 신속하게 사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첫 번째 그 개별 법률 아니냐라는 비판은 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판부 구성입니다.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왜 재판부 구성에 외부인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느냐. 뭐 외부 사람들 예를 들어 법무부, 뭐 헌재에서 관여하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헌재 사무처장을 관여시킨다고 했어도 여전히 그 재판부의 구성에 외부인이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직위원 재판부를 보면 직위원 재판장도 믿음이 안 가지만 사실은 경력이 많지 않은 좌배석 우배석들이 옆에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건도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그런 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들로 대등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다던가 조건을 둔다는 거군요. 조건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형사 재판 경력 몇 년 이상 뭐 무슨 사건 뭐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사건 뭐 휴직이라던가 이러이러한 사건은 했어서는 안 되고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뭐 과거에 정당 가입 경력 없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재판부의
기본 자격만을 결정하는 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 그런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 일체 배당하지 말아라. 네네. 오로지 이 사건에만 집중 심리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법원에서도 사법행정적으로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 예. 이런 취지 의무. 그러니까 그 사건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걸 줄 수 있는 게 되겠죠. 내란 재판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이렇게 느슨하게 다뤄도 되는 건가? 재판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이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건 보복이 아니라 중대 사건에는 그에 걸맞은 재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뭐 이런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 의견이세요? 다른 조항들의 경우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조금만 손을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거는 괜찮고. 예, 특히 사면 복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던가 내란 사건이나 이런 심각한 사건. 사실은 국민들이 전체가 피해자가 됐던 내란 사건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피해자의 동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일일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뭐 사면 복권을 금지하도록 한다던가 이건 못할지언정 국민들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그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수정 후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시간이 좀 그럼 부족할 것 같은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게 사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에 조금이라도 불씨라던가 빌미를 준다면 나중에라도 이 복역 도중에도 갑자기 뭐 재심을 청구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불복의 그 꼬투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차분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시일을 가지고 지켜볼 수도 있는 것 같고 항소심에서부터 적용되더라도 늦은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1월 8일, 7, 8, 9 요 무렵에 결심하고 2월 초에는 선고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법정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겨가지고 본인이 판결 선고문 안 쓰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신났나요 지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얼굴에 늘 법정에서 늘 그런 텐션이긴 합니다. 도대체 이 내란 사건에서 느끼는 엄숙함이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것까지 느껴지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차분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혹시 이제 수정돼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네. 재판부가 위헌 심판을 제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난다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위헌 결정이 난다면 진행됐던 재판이 전부 다 무효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정말 두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그래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법에 의해서 진행됐던 모든 소송 절차 그게 무효화될 수가 있고 재밌는 것은 그게 무효화되더라도 구속 기간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또 나올 수 있군요. 윤석열 씨한테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씨 그 변호인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어떻게 보면 바로 통과가 돼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법을 서두르다 오히려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고 그 결과가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자충수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함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도 내란 세력에게 단 하나의 탈출구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나중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이 윤석열 씨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이 법원의 문제점, 사실은 이렇게 공개 재판 과정에서도 그 지기현 재판장이나 이런 일부 재판, 영장 재판이라던가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웠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 아니 이게 공개돼 가지고 중계까지 되는 마당에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비공개 상태 재판정에서는 어땠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게 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사건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 회식이나 하고 맛있는 거 내가 사드릴게 이런 얘기하고 아니 변호인 왜 그러십니까? 지금 꼭 밥을 안 드시면 저렇게 배고플 때는 저런 말을 함부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재판의 엄정성, 재판의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이런 중요 사건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고 증인이 많아서 뭐 예를 들어 뭐 주식 사기 사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증인이 많다는 이유로 막 구속 풀려나고 뭐 피의자가 피고인이 활보하고 이러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좀 방향 취지를 좀 바꿔가지고 예. 꼭 이런 그 중요 사건에 대한 재판 방법을 정하는 특별 절차법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재판 중계가 안 됐었으면 모를 일이었는데 다행히 네. 중계가 되면서 온 국민이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맞는가? 예. 라는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보통 일반 사건 재판도 아니고 간단한 사건도 아니고 내란 재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에서부터 그 아. 구속 취소, 그다음에 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그렇죠. 방치에 가깝죠. 예.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이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는 모습, 이런 걸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좀 해결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전반에 대한 일단 변화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전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관련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는 거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 예.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는 저렇게 정확하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법원장 회의 입장문에서 나왔던 그 위헌적인 12상 계엄에 대해서 이걸 국민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막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을 텐데 그 얘기는 또 쏙 안 했죠. 빠졌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겠죠. 예, 제가 보기엔 공격이라기보다는 합당한 국민의 요구가 아닌가 싶거든요. 요구입니다. 맞습니다. 합당한 국민의 요구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요구를 거절하는 입장만을 저렇게 이제 딱 정리해가지고 본인이 표명을 했는데 참 저로서도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본인 할 일들은 안 하고 독립만 외치니까 어떤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조를 하겠습니까? 공개 재판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공개 재판이라는 게 여태까지 사법부에서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나 하면 공개는 하되 법정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공개되는 어떻게 보면 밀실 재판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 법조에 더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 판사라던가 사실은 뭐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좀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실망할 일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법원에서 그다음에 이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다들 뭐 예상을 했었죠. 근데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얘기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중계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법원의 모습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걸 단순히 일회성으로 내란 재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국민이 바라는 법원의 모습 그리고 재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그 뭔가 좀 조치는 취해야 할 것이고 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것이 길게 그렇죠. 보아서 법원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내란 재판 중계는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왜 변화가 필요한지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판사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자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이제 저희 세대가 제도와 시스템으로 완성해가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몸과 바른 정신이 부국 대한민국을 만든다. 지금까지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쾌남 정치였습니다.